네, 안녕하세요. 갱스탁입니다. 자, 5월 4주차 주간 시황 분석 방송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역시 북한 이슈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북한 관련 이슈를 이번 주 간략하게 정리해 봤습니다. 자, 이번 목금 토요일 상당히 다이나믹한 움직임이 나왔는데, 자, 북한에서 일단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기하는 이벤트 진행됐습니다. 5월 24일 날 오후에 풍계리 핵실험장을 파괴하는 이벤트 진행하였고, 자, 그 다음날, 자, 25일날 새벽이었습니다. 금요일날, 저희 시간으로는 뭐 한 자정쯤에 12시경에 뉴스가 나왔는데, 자,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한테 서한을 보내서, 자, 북한이 최근에 표출한 분노에 대해서, 자, 북미 정상회담을 할 수 없다. 자, 이런 식으로 취소를 했고요. 자, 북미 정상회담을 취소한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미국 지수도 하락을 하고 국내 지수도 다음날 상당히 걱정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금요일날 국내 주식시장 좋지 못한 상황이 이어졌고, 자, 북한이 그 와중에 미국과의 대화 의지를 표명을 했습니다. 우리는 언제든 대화할 생각이 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북한이 살짝 저자세로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고, 자,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밤에 화답을 했습니다. 자, 정상회담을 다시 할 수 있다.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6월 10일 싱가포르에서 열릴 것이다. 라면서 다시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했고요. 또 어제 토요일이었습니다. 토요일날 오후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통화를 하다가 자, 만나서 얘기하자는 말 한마디에 갑자기 또 2차 남북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이쪽에는 이제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나왔을 것으로 지금 짐작이 되고, 뭐 오늘 기자회견도 하고 발표도 하고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 취소하면서 얼어붙었던 국면이 살짝 풀리는 모습 다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북한 관련 이슈는 계속해서 큰 이슈가 되겠고요. 6월 12일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지 안 열릴지 지금 일단은 다시 열릴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여기서 또 뭐 취소를 한다거나 하는 이벤트가 나오지는 않을 것 같은데, 자, 어떤 상황 또 발생할지 모르니까 북한 관련 이슈는 국내 주식시장에 지금 가장 핫한 이슈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켜봐야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자, 5월 FOMC 회의록이 공개됐습니다. 자, 여기서 살짝 긍정적인 면을 엿볼 수 있었는데요. 자, 회의록 내용 보면은 뭐 조만간에 금리 인상을 한다 라면서 6월 달에 금리 인상할 것으로 지금 뭐 당연시 되고 있고요. 다음 6월 FOMC는 금리 인상은 당연히 될 것 같고, 자, 금리 인상 속도를 현 상태로 유지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자, 기존에 예상했던 3차례에서 4차례로 금리 인상 횟수가 늘어나지 않을까 올해. 자, 이런 예상들이 많이 되고 있는데, 물론 뭐 바뀔 수도 있습니다만 5월 FOMC 회의록 봤을 때는 현재 기조를 유지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금리 인상 속도 빨라지지 않는다면 요거는 좀 주식시장에는 상당히 긍정적인 이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FOMC 회의로 공개된 같은 날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열렸는데요. 뭐 역시 예상대로 기준금리 동결됐습니다. 1.5% 기준금리 동결됐고, 뭐 소수 의견이 좀 나오나 했는데 소수 의견은 엿보이지 않고 있고요. 자, 그래도 미국이 이제 6월과 그 다음에 하반기에 이렇게 해서 2차례 정도 또 금리를 더 올릴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하반기에는 한 차례 정도 금리 인상을 좀 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한번 보고 있는데, 뭐 국내 경기 상황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자, 일단 요거 지켜보겠습니다. 뭐 이거는 이제 금융통화위원회 계속해서 열리면서 소수 의견 나오고 시장에 충분한 시그널 준 이후에 금리 결정된 것으로 보이니까 이것도 한번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LG그룹 구본무 회장 별세하면서 사세 경영 본격화되었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자, 현대차그룹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해 주총을 열기로 했었는데, 자, 일단 엘리엇 펀드에서 반대를 하고 나왔고, 자, 자문사들이 또 한 3군데인가요? 3곳에서 자, 부정적이다 하면서 반대 의견을 표력했기 때문에 현대차그룹이 지배구조 개편안을 새로 개선해서 나오겠다, 그때까지 주총을 연기하겠다 하면서 임시주총 뭐 취소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자, 현대차그룹 같은 경우는 최근에 지배구조와 관련돼서 좀 공격을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에서 수입차 관세에 물리겠다라는 내용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최근 현대차그룹 주가는 조금 어려운 모습 계속해서 보이고 있네요.
자, 금주 주식시장 움직임 한번 볼 텐데, 자, 코스피 같은 경우는 아주 소폭 올랐습니다. 뭐, 이거 강보합권 보합 정도로 마감됐다고 보면 되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약 1포인트 정도 하락했는데요. 자, 그래서 이번 주 사실은 주식시장 지수 자체는 움직임이 거의 없었다 라고 보시면 되겠지만, 지수는 이렇지만 실제 내용은 상당히 뭐 좋지는 못했습니다. 일단 시장을 이끌던 남북 경협주들이 금요일날 급락했죠. 자,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좀 재차 반등을 가능할 것으로 보이죠. 자, 일단은 북미 정상회담 취소되면서 남북 경협주 급락했는데 또 하루 만에 좀 완전히 분위기가 바뀌었기 때문에 저 월요일날 좀 다시 하락폭 일부 만회할 수 있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요. 자, 제가 양시장 보합권인데 상당히 좋지 못했다고 말씀드렸던 것이, 자, 제약바이오 섹터, 코스닥 시총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제약바이오와 그 다음에 IT 반도체 쪽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시총 상위주, 자, 양시장의 시총 상위 종목들이 엄청난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 와중에도 지수가 오르지 못하니까 그 반대편에서는 수두룩하게 종목들이 하락했다는 얘기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주 뭐 주식 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뭐 제가 어떤 말씀 드리는지 다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우선주들이 급등락 보이고 있습니다. 한참을 급등하고, 자, 몇 차례 뭐 상한가도 뭐 연속해서 나오고 했었는데, 자, 요거 지금 최근에 수급이 갈 만한 데가 없어서 우선주 가지고 좀 장난치는 것 같은데요. 자, 뭐 우선주 뭐 당분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제자리 찾아갈 것이다 라는 것이 저는 뭐 확실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선주 같은 거 최근에 가벼워서 뭐 급등하고 급락하고 반복하는데 매매하기보다는 좀 조심해야겠다. 우선주가 지금 또 좀 됐습니다. 자, 급등을 하기 시작한 지가 뭐 하루 이틀 된 것이 아니고 한 일주일 이상 됐기 때문에, 자, 이제 끝물일 수 있으니까 상당히 조심하자. 자, 이렇게 주식시장 이슈까지 정리해보고, 자, 주식시장 차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주봉 차트입니다. 자, 더 이상 별로 말씀드릴 만한 것이 없는데, 요렇게 박스권 내에서 저점 조금씩 올려나가면서 상승할 것이다 라는 기존 관점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고, 일봉으로 한번 살짝 보면, 자, 수렴을 제가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저점을 높여가고 그 다음에 고점은 이제 더 이상 높이지 못하는, 자, 요런 그림인데 한 달 정도 내에는 자, 요게 만날 가능성이 있으면서 방향성이 나올 텐데, 자, 그 시점에 어떤 쪽으로 방향성 나오는지 좀 지켜보자. 주의 깊게 보자 라고, 자, 코스피 말씀드리겠고요. 코스닥도 이번 주 사실 뭐 지수 자체는 거의 변동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지금 21선 주봉상 21선을 아래로 내려온 지 약 한 달 정도 됐는데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자, 코스닥도 역시 마찬가지로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과 내용 같습니다. 박스권에서 움직일 것 같다. 800선 초반에서 900포인트 정도까지 한 100포인트 내외로 두면서, 역시 코스닥은 변동성이, 지수 변동성이 세죠. 제약바이오 섹터가 자, 시총 상위에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변동성 상당히 큰데, 자, 일단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박스권으로 봐야 된다. 이번 주는 움직임이 없었다. 자, 이렇게 간단히 정리하면 되겠고, 자, 주식을 한번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먼저 보면, 삼성전자가 자, 이번 주에 6% 정도 넘게 올랐네. 6.5% 정도 올랐고, 자, SK하이닉스 이번 주에 8% 올랐습니다. SK하이닉스는 이제 신고가예요. 신고가 들어가서 SK하이닉스 이번 주 8% 올랐고, 시총 두 종목, 그다음 삼성전자 우선주까지 하면, 자, 이번 주에 뭐 시총 1, 2, 3위 종목들이 다 많이 올랐는데, 자, 코스피 지수가 더 오르지를 못했다는 것은 그 이면에 다른 종목들이 엄청 하락했다는 것, 네, 의미하고요. 자,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 시총 1위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번 주 4.8% 상승. 그 다음에 신라젠은 6.9% 올랐고요, 이번 주에.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바이로메드 이런 거 있죠. 바이로메드 18%, HLB 17%. 자, 이렇게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도 메디톡스 9% 오르고, 시총 상위 종목들,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들 다 급등했기 때문에 이번 주에 지수가 많이 올랐어야 정상인데 지수가 오르지 못한 것은 그만큼 시장 분위기는 안 좋았다. 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고요. 자, 지금 일단 남북 경협주가 조정 거치고 또 금요일날 급락하면서 수급이 결국 갈 데가 없습니다. 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뭐 워낙 계속해서 매력적인 종목이고,
자, 제약바이오 쪽에 또 수급 빠져나온 것들 좀 순환매 들어갔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만약에 북한과의 관계 다시 이렇게 좋아진다면 남북 경협주 재차 상승하면서 제약바이오 섹터는 또 한 차례 쉬어갈 수도 있겠다.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사태 완전히 진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2차 감리위원회 열릴 텐데 그 내용도 좀 자세히 봐야지 제약바이오 섹터 향후 방향성을 좀 더 알 수 있을 것이다. 자, 이렇게 정리하겠고요. 이번 주 상당히 힘든 일주일이었는데 다음 주에는 좀 전체적으로 많이 반등하는 일주일 되길 기원하면서 오늘 방송 마치고 다음 주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